안녕하세요. 슬로우 주식입니다. 10월 18일 테마 동향 및 특징주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매매 일지를 못 올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병원을 갔다 왔는데 병원에서 일단 마스크를 잘 쓰고 병원을 갔다 오고 주사도 맞고 약도 처방받고 했는데 혹시나 해서 집에서 진단 키트를 해봤더니 코로나가 걸린 것 같더라고요. 이게 두 줄 뜨면은 코로나라고 하던데 원래 주식 때문에 밖에 잘 나가지도 않는데 또 그냥 집안에 틀어져 박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걸리니까 목이 상당히 아픕니다. 여러분도 지금 마스크 많이 안 쓰고 다니실 텐데요. 저도 안 쓰고 다녔으니까요. 건강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냄새도 잘 못 맡고요. 목이 상당히 아픕니다. 바늘로 목을 찌르는 것 같아요. 아무튼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간 3시 18분이고요. 코스피 종합은 0.09% 보합권이네요. 코스닥 종합은 마이너스 1.34% 하락 중입니다.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요. 거래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만 매수를 해주고 있네요. 투지는 뭐 워낙 금액이 적다 보니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신용 잔고가 더 줄여야 하는데 좀 더 늘었네요. 약간은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는 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이고요. 미니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8% 원달러 환율은 1348원 소폭 좀 하향하였습니다. 유가가 85달러 가량 되는데 이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련해서 유가가 또 상승할지 모르니까요. 그 점도 또 한번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걸리니까 귀도 잘 안 들립니다. 멍멍하니 힘드네요. 그나마 약 먹고 좀 주사를 맞아서 그나마 좀 좋긴 한데요. 되게 힘든 시간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런 하방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방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미국 어제 지표 발표와 소비자 판매 지수인가요? 그게 좀 높게 나와가지고 소비자가 뭐 물건을 많이 사주고 있다라는 거에 나스닥이 하락하고 있었는데 좀 그게 어느 정도 보합권까지는 다시 올라와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힘들어가지고 뭐 잘 보질 못했는데 그 정도는 알고 있고요. 코스닥 종합 같은 경우도 지금 하방 경직성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일단 하방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전 저점 이 점이 다시 또 깨진다면은 여기까지는 내려갈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차트로만 하는 거니까요. 일단 그렇게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시 21분이네요. 목이 아프네요. 섹터 등락률, 인포스탁 sek터 그룹별 구성 종목이죠. 오늘은 해운업 쪽이 강세더라고요. 흥하, 해운, 그 다음에 반도체, 뭐 저사양용 반도체 칩까지 중국에 수출을 금지시키겠다. 그것 때문에 엔비디아가 어제 뭐 4% 넘게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해운 관련 희귀금속 요소수, 그 다음에 액화 요소수가 움직이긴 다시 움직이네요. LPG, 페라이트, 은행은 좀 있으면 뭐 배당 계절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금리가 높으니까 당연히 수익이 좋은 게 맞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개인 가계부채가 정말 많습니다. 그 점 인지하시고 있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3D 프린터 TPC 같은 경우는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혹시 찾으면은 커뮤니티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커뮤니티에 있다가 혹시 알림 뜨면은 그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해운 관련해서는 뭐 이게 왜 올랐나 뭐 대충 봤더니 원달러 환율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 때문에 더 이득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원달러 환율이 더 이득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럼 환율이 더 올랐을 때 그때 올라줘야 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오르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잠깐 뭐 하나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중국 컨테이너 운임지수입니다. 일단 운임지수가 보시면은 뭐 중국 같은 경우는 하방을 계속 뛰고 있죠.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운임지수 같은 경우가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보시면 여기 사이트는 한국관세 물류협회입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같은 경우도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운임이 뭐 그닥 크게 올라간 게 없습니다. 여기는 영국의 대표적인 해운 컨설팅, 그러니까 영국 관련 쪽이죠. 일단 운임지수인데요. 이것도 횡보하고 있고요. 다만 뭐 발틱 운임지수는 좀 상승하는 국면이 있습니다. 발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유럽권 쪽에 있습니다. 지도를 찾아보니까 유럽권 쪽에 있는데요. 그쪽 운임지수만 좀 오를 뿐이지, 여기 같은 경우는 오르는 게 혹시 그것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나 이쪽, 독일 쪽 이쪽으로 뭐 가스배관을 잠궈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연료를 날라서 그럴지도 모르겠고요. 아무튼 이쪽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발틱 운임지수만 오르고 있는데요. 그 영향으로 갔다가 갑자기 올른다는 거는 좀 아이러니합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오른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환율 강세해가지고 우리한테는 더 좋다라고 그런 기사 때문에 오르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입니다. 퓨리시는 아마 오늘 상장한 것 같습니다. 30%가 넘어가는 거 보니까요. 피델릭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주인데 중국 업체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 그쪽 관련해서 상한가를 갖고, TPC 같은 경우는 원래 3D 프린터로 알고 있거든요. 로봇 관련주. 이쪽에서도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석유 관련주죠. 뭐 이런 거. 휴게소 LPG 충전소 같은 경우니까 뭐 이게 갑자기 상한가를 갖네요. 그 다음에 흥하해운 유니드 같은 경우는 항공사 어디 수주 연결됐다고 하는 것 같고요. 나머지도 이렇게 쭉 내려다 보면은 뭐 유니온 머터리얼, 뭐 서플러스 글로벌, 반도체, 후공정 이런 쪽이고, 그다음에 제주은행, 은행권이 또 올라오니까요. 여기서 또 참고하셔가지고 또 주식을 매매할 종목을 뽑아내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테마 동향 및 특징주를 함께 보시면요. 사료, 비료, 농업, 방위산업, 전쟁 및 테러, 에너지 등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 불확실성 확대 속 일부 관련주 상승, 이 같은 소식 속 미래생명자원, 고려산업, 조비, 대동기업, 포메탈, 신성홀딩스 등 일단 뭐 사료, 비료, 농업과 방위산업 쪽이 올라갔고요. 여기 휴니드가 나오네요. 휴니드는 제네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즈 무인기 항공전자 부품 독점 공급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짐. 이것 때문에 상한가를 갔다고 하네요. 아울러 중앙에너비스, 흥국석유, SK가스, 국동유화, GSS오일, 셀가스 등 정유 에너지 관련주도 테마 상승. 자동차 대표주 부품 1토요타 일부 공장 가동 중단 소식 및 3분기 역대급 호실적 전망 등의 상승. 이 같은 소식에 현대차, 현대위아, HL, 만도, 삼보모터스, 한국모비넥스 등이 올랐다고 합니다. 반도체 관련주 희귀금속 히토류 등 미 상무부가 추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 발표 소식에 등락 엇갈림.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 반도체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를 대폭 강화했음. 미 상무부가 전일 추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음. 이게 좀 더 격화가 심해질 듯 합니다. 이게 반도체 관련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일단 반도체가 좀 우리나라가 미국에도 투자를 많이 했지만 일본 쪽으로도 미국 반도체 업체하고 대만 반도체 업체가 일본 쪽으로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다시 반도체 걸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우리나라한테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본이 살아난다면 우리나라도 또 그에 따른 좀 투자를 더 과감히 해야 하는데 그런 R&D 예산을 지금 깎고 있죠. 엄청 깎고 있습니다. 정말 좀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알지만 좀 걱정은 많이 됩니다. 여기 있네요. 또한 최대 주주고 중국 반도체 회사 동신반도체 주식 유한공사인 점이 부각되고 있는 피델릭스와 중반도체 중고 장비 거래 확대 기대감에 따른
수혜 전망에 서플러스 글로벌이 상승세를 기록 중입니다. 중고 이게 장비가 러셀이라고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러셀의 이름이 바뀌었나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러셀이라는 종목은 그대로 있네요. 러셀 같은 경우는 러셀 자회사가 러셀 로보틱스인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어느 순간 혹시라도 좀 좋은 자리가 나타난다면은 그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동이라는 게 이렇게 지금 역배의 상태가 나타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니까요. 항상 241선 이런 기준을 잡으시고 역배열 그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은행입니다. 은행, 미 주요 은행 호실적 기록 등의 상승. 은행주 같은 경우는요, 배당락이 오기 전까지는 좀 상승을 보이다가요, 배당락이 지나면은 하방 강세를 많이 띄웁니다. 그걸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배당주 같은 대표적인 은행주 같은 경우는 배당락까지는 오르고 배당락 다음에는 바로 꼬꾸라지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빠져도 나는 뭐 배당을 받을 거니까 아니면은 한참 저점에 사신 분들은 뭐 배당 받고 그 다음날 팔아도 이익이십니다. 석유화학, 내년 석유화학 업황 부진 전망 등의 하락. 이와 관련 이수화학, SKC, 그린케미칼 등입니다. 석유화학 업황 부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지금 중국 뭐 공급 과잉이다 말은 하는데요. 중국 경기도 사실상 좋지 않습니다. 공급 과잉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뉴스는 일단 이렇게 뜨니까 일단 참고는 하시길 바랍니다. 석유화학이 만약에 가라앉는다면은 중앙에너비스 같은 이런 것도 원래는 같이 가면 안 되는데 올라가는 거 보면은 주식이라는 건 이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게 개별주라는 게 이렇게 혹독합니다. 지수는 내려가도 개별주는 오른다. 지수가 꺾이면 모든 종목이 대부분 떨어진다. 다만 그 중에서도 올라가는 먹거리가 있다. 그 먹거리라는 게 개별 테마 이슈다. 그런 개별 테마 이슈를 점검해야 된다. 점검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항상 지수를 확인하고 지수가 하방으로 자리를 잡았는지 상방으로 자리를 잡았는지를 확인을 먼저 한 다음에요. 그날 있었던 테마 동향을 함께 보는 겁니다. 테마 동향을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어떤 종목이 많이 올랐는가 하고 추적 관찰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높게 올라가고 짧게 내려왔는가, 짧게 내려오면 지지를 어디서 받았는가를 확인하시고 그때 접근하시는 게 개별주 장세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대시세 구간에서는요, 웬간하면은 우리나라 대표 업종 반도체 자동차 관련주 이런 업종, 제약바이오 이런 업종 잡으면은 웬만하면 다 올라갑니다. 대시세 구간이 아니고 이런 하락 구간에서는 개별주 테마를 따라잡지 못하면 먹거리가 없으니까요. 그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제약바이오 관련주입니다. 렉라자 병용요법 임상 결과 실망감 속 하락이라고 합니다. 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슈로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비만 당뇨 관련주로 좀 올라가는 몇 개의 특이한 종목이 있죠. 그런 종목도 개별주에 해당하는 겁니다. 테마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확인하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커뮤니티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보시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구독자용 한번 검색기 같이 보시면요. 종목이 4개네요. 일단 뭐 하나손해보험, 중앙에너비스, KG스틸, DTNC입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매매를 당분간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그래도 이거 테마 동향하고 특징주 마감 시황은 꼭 알려드려야 하니까요. 이거는 꼭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하나손해보험입니다.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뭐 일단 행보권을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죠. 이런 약간의 하방성이지만 밑에는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수급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뭐 역대급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으시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 고점이 이 부분인데 나간 흔적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배당을 항상 확인해야 되는데요. 하나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배당이 없네요. 아깝네요. 배당이 있으면 이런 거는 그냥 차근차근 모아간다 생각하면은 괜찮은데요. 일단은 배당이 없어서 좀 약간 아쉽습니다. 중앙에너비스입니다. 상한가를 말았네요.
상한가를 말았으니까요. 이건 그냥 뭐 내 거 아니다 생각하면은 될 종목 같습니다. 요즘은 패턴이 또 이런 패턴이 자주 나오죠. 갭을 상승해 놓고 겁을 주는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음봉 떨어지면 갭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겁을 주는 패턴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KG 스틸이죠. 검색기 걸린 총 4종목 중에 KG 스틸 세 번째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갭을 주고 시작했습니다. 갭을 주고 시작하고 아랫골이 길게 다시 위로 올렸는데요. 제 기준에서는 이런 건 종가 베팅 좀 들어갈 만하다 생각합니다. 아랫골이 달고 위로 좀 양봉이 강하게 섰으니까요.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도 매수가 들어와줬고, 다시 거래량이 이만큼, 다시 이 정도죠. 이 정도에 있는 거래량만큼이 다시 들어와 줬습니다. 이거는 뭐 내일 11,000원짜리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단지 예상이고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눌러준다면은 좋은 자리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정도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지지가 어느 정도에서 받아주느냐 아니면 내일 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느냐 항상 그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DTNC입니다. 뭐 드론주로도 엮이고 있네요. 드론주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요 패턴이 좀 유사합니다. 아까 KG 스틸 여기 들어오고 다시 들어왔죠. 보시면은 DTNC 이거 나중에 가면은 크게 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일단 큰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큰 박스권을 탈피하려면 다시 정배열 구간을 한번 만들고 갈 건데요. 제 예상으로 이게 만약에 이 구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요. 이 구간을 혹시라도 이렇게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오거나 이렇게 뚫어서 눌러준다면은 그때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은 얼마나 오래 걸릴지도 모르겠고요. 기업 분석을 또 한번 봐야겠죠. 연간 매출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보율도 뭐 나쁘진 않은데요. 재무 비율을 보시면은 뭐 퍼도 저퍼네요. 이자 보상 배율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적자 전환이고 부채가 자본보다는 좀 적네요. 뭐 나쁜 기업 같진 않습니다. 이렇게 4종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G 스틸과 DTNC 같은 경우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거 대시세 상승 돌파 검색기 한번 빠르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DB금융주지죠. 뭐 은행주가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고 BNK 금융지주입니다. 뭐 이것도 같이 올라갑니다. 중앙에너비스는 아까 설명드렸고 흥하해운 같은 경우도 뭐 상한가를 말았죠. 발틱 운임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흥하해운 같은 경우도 여기서 혹시 내일이라도 음봉 떨어지면은 상한가 지지봉 잡는다고 생각하시고 살짝은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손절은 꼭 하셔야 됩니다. 또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패턴이 나온다면은 한 이런 음봉 2개 떨어진다 하면은 뭐 잡아도 좋을 것 같네요. 대한해운입니다.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지금 하방 경직성이죠. 아직 차트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차트를 아직 돌리지 못했으니까요. KG 스틸은 아까 보셨고 KSS 해운 장기적으로 보면 그닥 나빠 보이진 않네요. 아주 장기적입니다. 아주 장기적, 몇 년 걸릴지 모르는 장기적입니다. 성우전자입니다. 성우전자 같은 경우는 애플페이 원래는 금융 관련주네요. 애플페이 관련주로 연결돼 있네요. 또 금연 관련주로도 연결돼 있다고 보니까요. 성우전자도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을 보신 다음에 이게 내려와서 지지를 받는 거 확인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시아 시멘트입니다. 오늘 거래량이 120만 주 터져졌고 어느 정도 지지 물량 테스트를 하는 움직인데요. 거래량이 좀 적긴 적네요. 이게 어느 정도 또 내려오면은 여기서 이렇게 한번 음봉 몇 번 떨어지면은 그때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순간 표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려왔다가
이렇게 또 굴을 파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11,000원까지는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TNC는 아까 같이 보셨고요. 1승입니다. 1승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뭐 분뇨 처리 장치라고 하네요. 선박 관련주입니다. 뭐 선박 해운이 뭐 요새 뭐 좋았다 나빴다 막 말이 많은데요. 크게 보시면은 뭐 이런 패턴이죠. 내려왔다가 이렇게 하면 점점 좁아지는 가운데 박스권을 형성할 겁니다. 박스권을 뚫어준다면 그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10월 18일 종목도 몇 개 같이 보고 하였습니다. 요새 컨디션 난조와 코로나로 인한 컨디션 난조였나 봅니다. 며칠 전부터 좀 아프고 뭐 좀 두통도 심하고 그랬는데요. 그게 전조 증상이었나 봅니다. 그래도 어디 많이 돌아다니지 않고 집에만 있었던 게 다른 분한테 민폐는 안 끼치는 영향이니까요. 그게 차라리 잘 된 것 같습니다. 오늘 10월 18일 특징주 테마동행 및 마감 시황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커뮤니티에 또 올려드릴 테니까요. 자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